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명쾌한 해설이 담긴 북한과 통일 문제 전문 채널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크입니다. 이번 82회 방송은 요즘 보기 드문 젊은 대학생의 올바른 역사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화도 소재 조양방직 미술관 카페 내부에 50여 년 전으로 기억을 돌려놓을 아름다운 추억의 명물들을 감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 민주, 평화, 통일을 위한 응원입니다.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가오는 9월 9일은 우리 민족 분단사의 한 축을 만든 북한 정권 창건일입니다. 소련의 지원하에 김일성 계열이 주축이 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든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남북 분단에 관한 책임 문제는 친일 문제와 함께 남남 갈등의 핵심 소재가 되어 우리 젊은 세대에게까지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좌파로 불리는 세력들은 남한 임시정부 수립을 언급한 1946년 6월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 발언과 북한보다 20여일 앞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빌미로 한반도 분단 책임을 당시 이승만 정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방된 지 78년이 지난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서는 기성정치 세력들이 죽창가를 부르고 친일을 외치며 자신들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미래를 흐리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기성세대가 아닌 우리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되어 살아갈 터전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운명을 젊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정권 수립 과정 사료 검증을 통해 민족적 난제 중 하나인 한반도 분단 책임에 관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이 절실합니다. 분단의 슬픈 역사는 1945년 소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련은 대일전쟁 개시 이전인 1945년 6월 29일에 이미 한반도 정책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핵심은 한반도가 소련 침략 기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해 8월 9일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했고 일본은 8월 15일 연합군에 항복했습니다. 소련군은 일본이 항복한 지 11일 만인 8월 26일 평양에 입성했습니다. 소련 군정은 임시 경계선이었던 38도선을 영구화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소련이 북한에 괴뢰 국가를 세우려는 일지역 사회주의 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소련은 당시 88 특별여단이라는 소련군 특수부대 소속 김일성을 1945년 9월 19일 원산항을 통해 입국시켰습니다. 하루 뒤 9월 20일 스탈린은 북조선의 모든 반일적 민주정당과 단체의 광범위한 블록을 기초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권력 수립을 원조하라는 지령을 소련 군정에 하달했습니다. 즉, 민족주의 세력과의 협력을 위장해 북한을 장악하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소련 군정과 대리인 김일성이 그 명령에 따라 민족주의 지도자 조만식에게 접근해 협조를 이끌어내는 등 북한 정권은 태동부터 소련의 철저한 기획하에 출발했던 것입니다. 북한은 당 우위 국가지만 당, 정, 군이라는 세 기구가 종적 혼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당을 중심하여 종으로 그리고 당 조직이 정부와 인민군 내부에 편성되어 있고 또 고위 당원이 정부와 인민군 요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권력기구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북한 정권 수립 과정을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노동당 창당 과정을 보겠습니다. 1945년 9월 11일 서울에서 박헌영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이 조선공산당을 만들었고 오기섭 등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서울의 당 중앙을 인정하고 그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일성 일파는 박헌영 중심의 기존 질서를 흔들고
북한 지역만의 공산당 건설을 위해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설립했습니다. 이는 일국일당주의라는 공산당 건설 원칙을 위반한 분파주의적 행위일 뿐더러 한반도 분단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946년 8월 30일 기존의 공산당과 연한파로 이루어진 북조선 신민당을 합쳐 북조선 노동당을 만들었고 1949년 6월에는 남조선 노동당까지 흡수해 현재의 조선노동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권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방된 지 약 6개월 만인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당시 북한의 최고 행정주권기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장악한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기관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의 세 축인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갖춘 초보적 형태의 국가를 만든 것입니다. 이 기관의 수장 김일성은 임시인민위원회의 이름으로 불과 20여일 만에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급진적 토지개혁을 단행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주의적 토지개혁은 남북한 분단과 체제 이질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1946년 11월 3일 비밀선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른바 흑백함 투표로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47년 2월 기존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임시자를 떼고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바뀌었고 이로써 북한의 정권기관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북한군 창설 과정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성은 창군 과정 초기부터 자신의 측근인 최영건, 김책, 강건, 안길 등 항일 빨치산 출신들을 요직에 대거 포진시켰습니다. 이들은 무정, 박일우 등 연한파와 제휴하여 1946년 8월 보안간부 훈련대대부를 편성하고 이를 1947년 5월 17일 북조선 인민집단군으로 증편함으로써 사실상 창군을 완료한 후 이듬해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설을 선포했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1948년 초에 이미 국가의 주요 구성기구인 당, 정, 군 창건을 완료하고 명분 축적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남한의 민족 지도자인 김구와 김규식을 평양으로 초청해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북측은 유엔 감시하에 총선을 거부했으며 또 외국 군대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남북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북한만의 단독국가 수립을 위한 명분 축적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남북협상기간 북조선 인민회의를 열어 자신들만의 헌법을 도입했고 인민군을 남측 지도자들에게 보이며 압박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내부로는 이미 단독국가를 완성해놓고 외부로는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을 선전하여 남한의 분단 책임을 전가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만든 단독국가 수립을 합리화할 명분을 교묘하게 축적해 나갔던 것입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가 치러졌고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북한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분단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공식적인 공화국 수립 선포를 뒤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진실한 역사는 과거의 사실입니다. 북한의 과거 행적과 남북 분단은 과거의 사실이기도 하고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 역사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NGO 신문에 게재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유진영 학생의 북한 정권 수립 과정으로 본 한반도 분단 책임이라는 기고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원문은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북한과 통일 문제 전문 채널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